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은 다름 아닌 시간의 흐름이 남긴 흔적, 즉 노화로 인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에 다가가는 물음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에 깨닫게 되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내도 자녀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간과했던 인연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먼저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분은 72세의 할아버지로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일했고 자녀들의 학비와 집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을 돌볼 여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삶에 바빠 아버지와 연락하는 시간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 그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손주들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며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 은퇴 후에도 그를 찾아와 주었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오랜 인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하지만 때로는 친구나 이웃 같은 다른 관계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젊은 시절 맺은 소중한 관계들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랜 친구들과 언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이 당신에게도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노년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관계와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노년이 되면 많은 것들을 잃어갑니다. 건강, 역할,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까지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랜 친구들입니다.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8세의 여성으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며 자신의 시간을 거의 내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하고 남편은 취미 활동에 몰두하면서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랜 친구들과 재회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웃으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그 만남 이후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매주 동창들과 산책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녀가 사회적 역할을 잃은 뒤에도 그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고 또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둘째, 오랜 친구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젊은 시절 함께한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귀중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는 단순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위로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릴 적 가장 친했던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친구와 나눴던 비밀스러운 이야기 혹은 어리석은 실수를 함께 웃어넘겼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셋째, 친구는 우리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때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친구에게는 비교적 쉽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친구 관계는 이해와 공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외부의 사건이 아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이나 상실감은 단순히 외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는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용기 내요.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 친구는 아마도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과 오랜 친구가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 갈등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하면서 발생하는 거리감, 배우자와의 일상적인 다툼, 혹은 부모로서 느끼는 역할 상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더 이상 온전한 위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오랜 친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크게 상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막내 아들과의 갈등은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집안에서 고립감을 느꼈고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의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오래된 사소한 약속을 떠올리며 그를 동네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었고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 또한 은퇴 후 비슷한 갈등을 겪었고 이제는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친구의 역할은 간접적이지만 강력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객관적인 시선을 제공하며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공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 남성은 친구의 도움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셋째, 친구는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을 때 그 감정은
흔히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갈등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최근 가족과 다툰 기억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공정했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바랐는지 충분히 이해했는가? 이런 질문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친구는 삶의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갈등에서 친구는 조언자, 위로자, 그리고 때로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오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 친구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노년의 삶에서 친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또 다른 가치인 사회적 연결과 소속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깊어질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연결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구가 노년에 접어들수록 고립감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친구는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기 80대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녀는 우울감을 호소했고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의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점차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친구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종종 반복적인 대화와 익숙한 관점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친구는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일깨워줍니다. 노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얻은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비교적 좁은 인간관계를 유지했지만 은퇴 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직업과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봉사라는 공통의 목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웠고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친구와의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조로운 일상을 생기 있게 바꾸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에서 어떤 사회적 연결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작은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친구라는 사회적 연결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지혜를 함께 할 테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친구와의 관계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의 시기에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사별, 자녀와의 거리감, 그리고 은퇴 후의 공허함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친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존재로 마음속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대학 시절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추억을 나누는 대화였지만 점점 서로의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울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친구와의 관계는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그리고 면역 체계 약화와 같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와의 규칙적인 만남과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단순히 운동을 함께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이 친구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건강을 유지했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관리하고 혈압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책 중에 나누는 대화는 그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친구와의 관계는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친구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유명 심리학자가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가 단순한 사교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와의 연락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연락을 시도해 보세요. 간단한 안부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마음과 친구의 마음을 동시에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처럼 친구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다시금 밝은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노년기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노년기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란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꾸준한 배려가 신뢰를 쌓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들은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작은 정원을 갖고 이웃들에게 꽃과 채소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웃들은 항상 그들을 챙기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일상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웃과 나눈 작은 정성이 결국 우리 삶에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년기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집과 자존심이 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대화는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한 유명 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서로의 오해를 풀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노년기에는 기존의 관계에만 의존하기 쉬운데 이는 오히려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노인복지센터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지역 합창단에 참여했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합창단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만남이 우리에게 다시 젊음을 선물해 준 것 같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 관계 유지의 기초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취미를 즐기고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꾸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계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은퇴 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이웃들에게 선물하며 소소한 기쁨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도 나의 행복을 느끼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며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혹시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다시 다가가 보세요.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관심이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노년기의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 세 사람, 곧 자신, 가까운 친구,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 집중하다가 자신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점에서 불교의 가르침인 자비는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무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악화되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먼저 돌보는 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다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졌다. 둘째, 관계에서 작은 배려와 공감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배려와 진심 어린 공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진심으로 건네는 미소가 관계의 온기를 되찾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매일 이웃의 이름을 불러주며 안부를 묻는 작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그녀와 이웃들 사이에 깊은 신뢰를 쌓아주었고 그녀는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작은 행동이 큰 기쁨을 만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셋째, 모든 관계에는 유한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영원한 관계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얻은 소중한 기억과 배움을 간직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은 관계의 연속이지만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관계의 끝이 결코 실패나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 노인은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을 아쉬워했지만 그들과 나눈 순간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타인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삶의 소소한 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예로 한 노부부가 매일 아침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새롭게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사의 습관은 그들의 관계를 한층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유지하는데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할 때 실망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교훈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노년기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빛깔이 달라집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깨달음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를 나눌 주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